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재명의 기소 공소장 그리고 배소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배소연의 공소장도 같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무엇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들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에서 판단한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것은 배소연에 대한 공소장입니다. 공소장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제 피고인 이름은 가명으로 나와 있고요. 직업은 무직으로 나와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공소 사실에 대해서 보면 피고인은 2010년 3월경 당시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건 아마 이재명으로 보여집니다. 선거 캠프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혜경을 수행하는 등 선거활동을 도운 것이 인연이 되어 2010년 9월 28일 성남시청의 해외 홍보 및 외빈 의전 등 업무 담당 명목으로 지방계약직에 임용이 되었고 2014년 5월 14일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의원 면직 후 다시 나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후보 배우자인 달을 수행하였다가 나아가 재선에 성공하자 2016년 6월 20일 다시 성남시청의 해외 홍보 및 외빈 의전 등 업무 담당 명목으로 지방행정서기로 임용이 되었고 2017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일정에 따라 의원 면직 후 대통령 선거 캠프에 합류해 후보자의 배우자를 수행하였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당내 경선에 패하자 2017년 7월 20일 다시 성남시청의 해외 홍보 및 외빈 의전 등 담당 업무 명목으로 지방행정주사보로 임용이 되었고 2018년 3월 28일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의원 면직 후 이재명의 경기도지사 캠프에 합류하여 후보자의 배우자였던 김혜경을 수행하였다가 이재명이 2018년 7월 1일 경기도지사에 취임하자 2018년 9월 20일 경기도청에서 대외협력정책요원 분야의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이 되었고 그 이후 의원 면직하여 2021년 9월 2일 이재명의 20대 대통령 선거 캠프에 합류하여 후보자 배우자인 김혜경을 수행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라고 검찰에서 명시를 합니다. 즉 수행하지 않았다. 그냥 본인은 뭐 국회 대외 협력 업무 이런 걸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김혜경을 수행한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한편 피고인은 2018년 9월 20일 경기도청에 대외 협력 역할을 담당할 임기제 사무관 자격으로 임용된 후 직제상으로는 경기도청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속이었으나 실제로는 주로 경기도지사의 공간관리라는 명목으로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인 2명을 통해 도지사가 공간에서 취식할 음식과 의약품 관리, 세탁물 관리 등 일상의 편의를 위한 잡무를 챙기거나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이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자택을 오가며 김혜경 또는 그 가족을 위한 식사 등을 제공했고 병원 방문, 모임 일정 조정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은 물론 전국을 순회하며 경선 운동을 하는 김혜경의 동선에 맞춰 배후에서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수행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 이런 공소 사실이 적시가 됐고요. 범죄 사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위반의 점으로 1번이 나와 있는데 김혜경은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이 진행되고 있었던 2020년 7월 중순경 전국을 순회하며 배우자인 이재명을 위한 지지를 호소하였고 그 무렵 같은 당 소속 모 국회의원의 배우자에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선거에 도움이 될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리고 김혜경은 피고인에게 위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모임 일정을 잡아볼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배소연은 2021년 7월 23일
이 배우자에게 전화해서 김혜경과의 오찬 모임 일시, 장소, 참석자 등을 정하였고, 그리고 8월 2일 10시경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의 그 공익제보자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마땡땡으로 나와 있는 분이, 이게 이제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성이 마씨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청 사무실로 불러서 경기도청 시책 업무 추진비 지출을 위한 법인카드, 예, 이게 지금 9로 시작하는 카드 번호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혜경이 주최하는 오찬 모임 장소로 가서 식사 대금을 하라는 취지로 오늘 오찬 장소 가서 식사 대금 결제하되 수행원이 갖고 있는 카드로는 김혜경이 먹은 것 1명만 결제하고 룸메이 3명과 수행원 3명의 식사 값은 합쳐서 12만 원 미만으로 하여 법인 카드로 결제하라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 준비에 따라 김혜경은 2021년 8월 2일 12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중국 음식 전문점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배우자와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 3명을 만나 시가 합계 87,000원, 1인당 26,000원 상당의 정식을 제공하여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그 무렵 같은 식당에서 김혜경을 수행하기 위해 동행한 사람 3명에게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짜장면, 짬뽕 등을 제공하였으며, 그리고 이 공익제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위 식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배소연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재명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라고 적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의 점입니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경력, 직업 등 재산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해서는 아니 된다. 2012년 1월 하순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의 지위에서 경기도지사의 배우자인 김혜경을 보좌했던 일과 관련해서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의 배우자에 대한 이른바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년 1월 2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매화로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대변인으로부터 전화로 대외적으로 밝힐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대변인에게 경기도의 대외 협력을 담당하는 으로 채용되어 있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다.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며 그 내용이 위 대변인에 의해 전해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로부터 그 무렵 기자들에게 문자로 배포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2월 2일경 같은 장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김혜경의 사적 영역 업무를 지원하였다가 이를 이른바 불법 의전이라며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제보자라고 칭하며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제보자에게 요구했습니다.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습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도지사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제보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배포하여 그 내용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공개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김혜경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 제공, 모임 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혜경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었고 경기도청 소속 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혜경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인 이재명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게 전체 내용이고요. 뒤에 이제 부침 내용은 국회 김도우 의원실에서 이게 제공을 받은 건데, 이거는 그겁니다. 전주의 의원실에서 제공을 받았는데 구속영장
구속영장 청구서, 판사 기각문, 뭐 변호사 선임서, 피의자 석방서, 요런 내용들은 제가 전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내용을 봤을 때 김혜경을 수행했던 배소연의 역할, 그리고 김혜경의 지시를 받아서 음식물을 갖다 놨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적시가 됐습니다. 즉 법인카드와 관련된 이 횡령 의혹, 김혜경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검찰에서는 김혜경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이것을 결재 최종권자인 이재명까지, 당연히 최종결재권자인 이재명까지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 법인카드의 결제, 이 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 지출을 하는 것에 대한 최종 책임, 법적 책임을 이재명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이것은 정말 혈세를 국고 유용을 했고, 그리고 횡령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김혜경에 대한 기소도, 공소장이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은 이재명의 허위사실과 관련된 공소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9월 8일에 기소한 내용인데, 이건 김도읍 의원실에서 제공을 받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피고인 A 땡땡, 직업은 국회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불구속이고 변호인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가 누가 선임될지는 모르겠지만 초호화 변호인단이 또 선임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혹시 또 누가 대납하는 건 아닐까라는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소장의 경우에는 24쪽이나 됩니다. 그러게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피고인의 지위와 업무에 대해서는 뭐 지금 뭐 과거에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내용이 무엇이냐? 이후 피고인은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추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공수익 5,503억 원을 회수했던 점을 주요 치적으로 내세워 경기도지사에 당선되고 2018년 7월 1일 제35대 경기지사에 취임하고 재직하던 중 공공이익 5,503억 원을 회수했던, 아마 이 정확하게 금액을 제가 지금 뭐 기억이 나지 않는데 5,503억 원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였던 겁니다. 2021년 7월 1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통해서 2021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그리고 2021년 10월 25일 경기지사를 사퇴하고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됐고, 그리고 8월 28일 당대표로 선출되어 현재 국회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재직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이 B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 내용, 이게 바로 김문기 전 처장인데요. 김문기 전 처장은 건설회사에서 분당, 평촌, 강남 지역의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등 도시정비, 도시개발, 리모델링 관련 건설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년 2월 1월경 퇴사하였고, 2009년경 사단법인에서 정책법규위원회 간사로도 활동하기로 했다.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은 본인이 그 건설회사에 재직 중이던 2008년 9월 분당 한솔 5단지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분당 한솔 5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을 알게 되었다. 이게 아마 유동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동규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2009년 6월경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로서 성남지역 리모델링과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피고인, 즉 A 땡땡이라고 적혀있던 이재명이죠. 그리고 피고인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이 사무장이 그 김현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현지가 일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 정확하게 그때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과 알게 되었고, 2009년 8월 26일경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던 성남정책연구원이 개최하고 땡땡땡 협회가 후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정책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에 참고하여 피고인 그리고 C가 이제 유동규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유동규 등과 함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하였으며 2009년 12월 1일 땡땡협회가 후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에서 피고인과 함께 참여하는 등 그 무렵부터 피고인 유동규 등과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본격적으로 함께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남시장 당선되고 2010년에 취임을 한 다음에 2013년 11월 4일 성남시 산하기관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하여 성남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의 주요 공약사항이었던 위례 신도시 A2-8BL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담당했고 2015년 2월 5일경 개발사업 1팀장으로 성남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의 또 다른 주요 공약이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및 1공단 공원화 결합개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당시 성남시장의 피고인이 주재하던 대면회의에 수시로 참석하고 위 개발사업 등과 관련된 업무 보고를 피고인에게 수차례 하는 등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제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오는데요. 2021년 9월경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기간 중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제기된 후 계속적인 언론 보도,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자 간의 상호 공방, 피고인의 후보자 선출 이후 다른 당 후보들과의 상호 공방 등으로 그 의혹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는 등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된 비리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문기 전 처장은 2021년 9월경 피고인이 경기도지사로 재직될 당시 경기도청 언론행정팀장으로 근무하던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달라거나 피고인의 대통령 선거 경선 캠프에 생성한 자료 등에 대해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자료를 도청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나 언론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등 이 언론 팀장이라 그랬죠.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피고인 경선 캠프의 언론 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였다. 이런데도 몰랐다고 그럽니다. 이런데도. 예.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문기 전 처장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관련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 부소장이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이게 이제 땡땡땡땡 이사 이게 이제 화천대유로 보입니다. 화천대유의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을 맡았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 수사 관련하여 내부 문건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미 퇴직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어떤 이유 등으로 성남도시공사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인 2021년 12월 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사망하였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당선을 전후한 2009년경부터 지속적으로 김문기와 업무를 함께하거나 보좌받은 사실,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09년 9월 하순경부터 10월 초순경 사이에 김문기는 이 자신이 재직하던 건설회사 본사에 민주당 부대변인이자 변호사인 피고인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677 번지 4층에 있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의 주소를 알려주기도 했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 12월 1일경 김문기가 간사로 있는 땡땡협회 후원하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 유동규 등과 함께 참석하는 등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매개로 김문기, 유동규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상 도움을 받았다. 네. 업무상 도움을 받았는데 모른다고 계속 이재명은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김문기는 2013년 9월경 피고인의 중요 공약 중 하나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직후인 2013년 11월 4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계획 팀장으로 입사하여 피고인의 공약사안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2014년 8월 29일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1137세대 일반 분양의 100% 완료에 성공하였으며 2014년 10월 3일 피고인의 승인을 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제 개편에 따라
개발사업 1팀장으로 전보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10월 13일 호주 뉴질랜드 교통체계 관광 벤치마킹 방문을 통한 도시교류 확대 계획을 결제하였는데 당시 출장 대상자는 성남시장인 이재명과 그리고 교통도로국장, 교통기획과 팀장, 행정지원과 주무관 2명, 교통기획과 주무관 1명 등 성남시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트램 운영 주체가 될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를 참석시키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서 2014년 12월 유동규가 당시 대장동 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개발사업 2팀장 다른 사람을 출장대로 통보하였고 성남시 기업지원과는 유동규와 다른 사람이 포함된 출장 명단을 이재명에 보고하였고 이재명이 이를 결재하였으나 같은 달 하순경 유동규의 지시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출장자를 다른 사람에서 당시 개발사업 1팀장인 김문기로 변경하여 다시 통보했고 이에 성남시 기업지원과는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 출장자 명단에 최종 확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유동규가 이 다른 사람이었던 걸 김문기 처장으로 바꾼 건 위에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뭐 기본적인 상식적인 생각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9박 11일간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고인이 대장동 그리고 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의 사업협약 및 구주협약이 완료된 이후인 2015년 12월 31일경 김문기에게 성남시장상을 수여하여 대장동 제1공단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김문기 처장의 공로를 취하였다. 이런 식으로 호주도 갔다 오고 하면서 표창도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내용들을 보시면 엄청 뭐 보고받았고 회의를 같이 했고 시민배당 검토 보고를 받는 등 대장동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던 2018년 3월 14일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하여 성남시장에 사퇴한 후에도 이런 식의 많은 보고를 받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김문기는 이 경기도지사 비서실에 연락해보라는 연락을 전달받고 그리고 김문기는 대장동 개발사업 등 추진 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상세한 설명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진술 내용,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피고인의 경우 경기도지사 당선 이후 2019년 3월 13일경 경기도청에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던 김문기 씨가 토론자로 참석했고 2020년 11월 5일경 SBS 뉴스에 김문기 씨가 출연해서 제1공단 공원사업은 대장동에서 발생된 수익 중 2,761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환원시키는 사업이라는 취지로 인터뷰도 했다. 이와 같이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김문기 전 처장과 알고 지냈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9박 11일을 함께 호주 등으로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공무 출장 중에는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 등 공식 이외의 일정을 함께하기도 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은 성남시장으로서 피고인의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김문기로부터 수차례 대면 보고 받았으며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재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김문기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수차례 받는 등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이르기까지 김문기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좌받아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보면 이 대장동 의혹이 나온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조금 내려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언론 인터뷰 및 경기도 국정감사 등에서 피고인의 측근으로 불리던 유동규에 대해서는 측근이 아니다. 산하기관 직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이 관여하지 않았고 유동규의 임명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하면서 유동규와 이재명의 관련성을 부인했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이나 있죠. 그리고 지금 뭐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황 사장이죠. 황 사장 관련해서 왜 사직하려는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관련성을 부인하기도 했고, 그 와중에 김문기 전 처장이 사망하였고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피고인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정적이 여론이 더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이재명은 2021년 12월 22일 2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에 있는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하여 사망간 김문기와 관련해서 오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어젯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주당에서는 어젯밤에 바로 논평이 나오지 않고 오늘 오전에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도 사실 저희가 내부망 네트워크망에서 누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오길래 전에 과거 기사를 잘못 냈나, 글자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일단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한때 지휘하던 부하 직원들 중에 한 명이고, 어쨌든 이 수사 과정에서 그게 연원이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죠. 안타깝고 정말 이제라도 편히 쉬시기를 바라고, 또 가족들은 얼마나 황망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 이외에는 제가 특별히 더 드릴 말씀도 없고 상황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김무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시장 재직 시에는 몰랐고요.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개발 이익 5,500억 원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제가 기소가 된 일이 있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세부 내용을 모르니까 지침만 줬지만 그것을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요. 업무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라고 답변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을 잘 알고 있는 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세부적으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서 제가 당시에 통화를 했는데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실하고 업무 처리도 잘했던 그런 직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12월 24일에는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대장동과 관련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성남시 수장으로서 마음이 찹찹하지요?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안타깝지요.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에서는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가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렇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일이나 호주를 갔다 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는 게 좀 논란이 됐다라는 이야기에 인지를 못했다라는 그 뜻이죠. 우리가 놀러 간 게 아니고 공무상 출장을 도시공사가 트램 사업 때문에 도시공사가 트램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라서 같이 간 거지, 같이 간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저를 다 기억하겠지만 저는 기억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검찰에 기소돼가지고 대장동에서 5,500원을 벌었다라고 했더니 가짜다 해서 기소당하지 않았겠습니까? 허위사실 공표로. 그런데 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내용 파악하느라고 제일 잘 아는 사람 연결해달라고 해서 그때 연결된 사람이 이분이었다라고.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2015년이면 오래되지 않았고 일행도 11번밖에 없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처럼 기억력 좋으신 분이 어떻게 모를 수 있냐, 뭐가 불리해가지고 모른 척 하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게 직원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고, 또 제가 재판 때 가장 잘 아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다 물어봤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부인하겠어요. 기억에 있냐 없냐 보다 그 당시 실무자라는 사실, 또 그 업무를 맡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신 거, 시장 때 몰랐다고 했던 거 여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 뭐 좀 그렇습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누군지 제 전화번호부에 입력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통화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원인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직원이라는 사실, 그거야 뭐 명백한 팩트인데 그것을 부인하겠습니까? 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에 출연해서 후보님이 시장 시절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 새로운 문제 제기도 했다. 그리고 해외 출장도 갔다. 이거는 거짓말처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첫 인터뷰 때 이걸 물어봐서 그분이 대장동에 관한 실무 책임자였다. 실무팀장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이 내용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재판에 기소된 이후 수사 중에 여러 차례로 통화하면서 이것을 물어봤던 이 사건 담당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제가 시장 때 만났던 기억은 없는 거예요. 제 기억에. 왜냐면 하급 실무관이었으니까. 제가 그것을 숨긴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 일의 핵심 실무 책임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양반을 잘 알아서 전화로 다 일일이 여러 차례 물어봤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기억 못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이어서 왜냐하면 성남시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때 내가 몰랐다면 만약에 그분이 뭔가 특혜를 줬던 책임자라면 나와 선을 그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이 사람은 제가 아는 지금 이제 그 후에 최근에 확인해봤고 그때 제가 전화로 물어봐서 담당 실무 팀장이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전화만 통화해서 얼굴도 모르고 그런데 저는 실제로 기억이 없어요. 그 사람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같이 갔다는데 뭐 같이 갔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위 실무자였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제가 기억을 못한다는 사실을 표창도 수백 명 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의미 없는 것 가지고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는 건데 아무튼 제가 분명히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이 이 일의 핵심 책임자 실무자였다. 제가 전화로 수없이 물어봤다. 그 얘기한 거예요. 라고 답변을 했고 그리고 또 채널A에서도 그런 얘기 이 사람을 내가 모른다. 안다 문제는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분이 재판받으면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실무자가 누구냐 물어봐서 이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통화 많이 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핵심 실무자다. 이분하고 내가 통화를 많이 했다. 그런데 시장할 때는 이 사람 전에 몰랐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 여행 가는데 같이 갔다더라. 출장 가는데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표창을 수백 명 주는데 그 사람을 제가 왜 특정하게 기억 못한다고 해서 그게 적정한 지적일까요? 그리고 국민의힘 4명 사진,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만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 안에서 지금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갔는데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예를 들면 그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 핵심 실무자였고 제가 수차례 통화했던 그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것을 왜 의심하지요? 제가 그것을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마치 피고인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3급 간부인 이 김문기 처장과 지속적으로 또 만나고 수차례 보고받은 등 업무를 보좌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 과정에서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하지 않았으며 2018년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재판 대응 과정에서야 비로소 비를 알게 되었다. 즉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고 전화통화로만 이야기를 해서 얼굴을 모르는 것처럼 발언했다. 그러나 이 사실 이 위에 나항의 기재의 내용과 같이 김문기 측은 김문기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미래 신도시 그리고 제1공단 부지 등 대장동 개발에서도 업무 전체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 관여한 성남도시공사의 상급 간부였고 피고인은 이재명, 유동규 등과 함께 호주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도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서 보고를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주요 사항들에 대한 핵심 실무 책임자인
김문기로부터 수시로 대면 보고를 받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김문기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피고인의 기자회견 준비 및 기자회견 참여, 집단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의 면담자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 피고인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보좌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2018년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김문기로부터 직접 대장동 개발 사업 등과 같은 등과 관련된 상세 내용을 설명받았고,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경기도가 주최한 공공개발 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김문기를 참여시켜 토론하도록 하는 등 이재명이 성남시장 업무와 관련돼서 김문기와 지속적으로 만나고 보고받는 등 밀접하게 보좌받아 왔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당시로부터 김문기와 잘 알고 지내왔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 과정에서 김문기와 골프 등 여간을 함께한 사실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백현동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도 있습니다. 이 부지 매각 관련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부지 매각 관련해서 뭐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 그렇지만 용도 변경도 뭐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했지만, 특정 인물이 갑자기 이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후에 갑자기 4단계의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도 아시지만 2014년 계속 4차례나 이것이 용도 변경이 3차례죠. 3차례 해서 이렇게 4단계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은 그 성남시 주무부서의 주거환경과에서 이것을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거환경과가 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단계에 올리는 용도지역 변경 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4월 17일경 성남시의원인 모 의원이 한국식품연구원 소재지인 백현동 부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그 부지의 용도를 종전 용도인 녹지지역에서 4단계 상향하여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줌으로써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래 다수의 언론들도 같은 취지의 특혜 의혹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8월경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그 논란이 심화되었고,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9월경 8회 유찰 백현동 부지 A사에 팔리자 용도 4단계나 상향, 식품연구원은 되고 LH는 안 되고, 성남시의 고무줄 용도 변경, 대장동 말고 백현동도 있다, 옹벽 아파트도 3천억 수익,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이런 옹벽 처음 봤다 등의 이런 기사들이 잇따르자 이재명이 이것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용도지역 상향을 주도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한 내용이 바로 허위입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0월 19일 부산 남구가 국회의원 박수영 의원이죠. 박수영 의원이 피고인을 성남시 도시계획과를 상대로 백현동 부지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직접 결재한 2015년 4월 2일자 성남시 보고서를 공개한과 아울러 백현동 부지개발 사업이 특혜 종합판이라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하였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장인 오세훈 시장으로 봅니다.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단계 용도 지역 상향이 특혜라는 내용의 패널을 제시하면서 백현동 4단계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 등을 지적하면서 그 특혜 의혹에 대한 논란이 더욱 심화되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다수의 문제 제기로 인해 피고인이 백현동 4단계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의 주된 책임자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확산되기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여론과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2022년 7월경까지도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24개의 공문을 받고 변경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백현동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은 자신의 방침과 결정이 아니라 국토부, 교통부 등 책임이라는 글을 피고인의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위 24개 공문 모두 용도 지역 변경 결정 이후의 것들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전략 환경 영향평가 등에서 관한 공문들로 위 24개 공문 모두 4단계 용도 지역 변경과는 무관하다. 네, 이런 공문들이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네, 4단계 용도지역 상향 특혜라고 기재된 부분은 조작 스티커를 붙이면서 4단계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이 날조된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피고인에게 백현동 부지개발 사업에 대한 4단계 용도지역 변경 특혜 등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혁신도시법을 거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 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부분을 적시한 패널과 국토교통부가 2014년 1월 22일에 성남시를 비롯한 28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발송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가 적게 매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제시하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허위사실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이게 다 거짓말인 거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 있는 겁니다. 이로써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공소장 내용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참 어떻게 보십니까? 배소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다 아니라고 했던 내용들이 다 사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오늘 긴 시간입니다. 40분 넘게 그 2개의 공소장을 여러분들께 전문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물론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인 판단 혹은 법적인 판단은 뭐 판사가 할 문제지만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2가지 다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것도 국민 정서상 국민들의 이 박탈감을 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리에 연루돼 있는 이 이재명이란 인물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안 하실 분들은 여기서 나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전녹용 오리지널 30호 그리고 구전녹용 복세편살 10포 구성입니다. 지금 정말 몸에 좋은 건강보조식품 구전녹용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22만원에 구전녹용 오리지널 30포 그리고 구전녹용 복색편살 10포의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4박스 구매하면 25% 할인인데요. 02389-7777로 전화하시면 여러분들 주문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